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뭐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면 쓴소리 할 것이다. 사실상 오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게 전국적으로 좀 퍼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구로 간다고 해도 네. 과연 반겨주겠냐 모르겠습니다. 저 경북으로 간다면 반겨줄 수도 있을지. 경북 정도. 예, 이철우 후보가 네. 반겨줄 수 있을지 모르겠고 거기 말고는 뭐 명확하잖아요. 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딱 그겁니다. 이제 선거판에서는 네. 아무리 봐도 도움 안 될 것 같고 또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고 아마 윤호개인 깃발 들고 따라오고요. 또 극우 보수 유튜버들 와가지고 막 찍고 네. 그게 저 돌아다니고 그게 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재생산이 되고 하면은 표 떨어지는 소리가 그냥 들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 2018년 지방선거 때 홍준표 당시 대표 오지 마라고 했던 거 이상의 그래도 극구 오겠다면 난 도망간다, 딴 데 간다.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원호 전 구청장을 향해서 박원순 시즌2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원호 전 구청장의 발언과 함께 오세훈 시장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만 해도 공공이익 환수를 지금 5,700억 정도를 했잖아요. 아주 잘 성공적으로 네. 진행된 사업이죠. 지자체장이 공공 개발해서 이 정도 이익 낼 수 있나요? 앞으로도 이거 깨지기 어려운 기록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성공한 사업인데 이걸 다른 각도로 해갖고 지금 그것도 악마화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시즌2는 거의 기정사실이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서울시에 들어와서 좌파 시민단체에 ATM기로 전락시켰던 그 멤버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 포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순을 스스로 생각한다. 스스로 박 시장이 되거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자, 대장동 사업을 성공적이라고 했던 정원호 전 구청장이 서울시장이 되면 박원순 시즌2가 될 것이고 엄청난 어떤 세수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오세훈 시장이 한 겁니다. 화면 보시죠. 자, 대장동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본 사람들입니까? 김만배, 남욱, 정영하, 고의 7,886억 원의 수익을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3억 원 투자하고 5천만 원 투자해서 거의 8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 그런데 정원호 전 구청장이 서울시장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윤주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장동 사업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자체가 제대로 됐던 것인지 적법했는지 적절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수사 과정에서 들었다라는 증언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수사 자체가 적법했던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사냥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 대목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이런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원호 후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법적인 잣대를 대놓고 하는 사법적인 평가 말고도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정치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달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뭐 오세훈 시장 측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네거티브적인 공격이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또 해명되고 또 반박되고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구전현 변호사님, 서울시가 좌파 ATM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어디 있는 겁니까?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런 단체에 서울시의 예산들이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그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컸고 그걸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대권까지 바라보면서 약간 조직을 이렇게 육성을 했던 거 아니냐 이랬었거든요. 굉장히 천문학적인 지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서울시의 발전이나 시민의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좌파 단체들에 대한 어떤 뭐 숙주 역할이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계속 있었던 비판들이 시즌2처럼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대장동 굉장히 성공한 사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가 더 큰 우려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공사 하나 제대로 주면은 그 사람들 또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을 것이고 지금 굉장히 잘된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정권이 바뀌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서로 상대방이 대장동 몸통이다라고 떠넘기기 바빴잖아요. 네. 지금 입장은 뭔가요? 그러면은 이재명 당시 시장 시절에 이재명 시장이 설계한 거 맞나요? 그러면 그분의 업적이 맞나요? 이제는 그렇게 정리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에서는 5천억 원대의 이득이 공공환수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네. 한 조 단위까지 갈 수 있는 게 대장동 일당에게 툭 잘라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그 비유가 있었잖아요. 핸드폰 팔 때 10만 원짜리 3만 원에 팔아가지고 막 팔면은 3만 원씩 팔아도 총 매출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득이라고 할 게 아니라 7만 원씩 손해 본 거다라는 적절한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대장동 일당에게 그만큼의 돈이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죄를 받았는데 유죄받은 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없고 이제 와가지고 밥을 뭘 먹였네 어쩌네 가지고서 하기에는 너무 궁색하다. 그리고 사건은 진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하거든요. 네. 지금 진술 몇 개 흔들면은 뭐 다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판결 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